친구 오랜만에 왔어요. 네, 작년에 오고 작년에 오고 올해 지금 처음이네요. 제가 그러면 오늘 또 친구를 만났던 김에 저만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사건 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건이 북한에서 말고. 사건 하면은 뭐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사건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사건은 2017년에 정말 남북한 파문을 일으켰던 임지연 씨,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연 씨,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임지연 씨가 다시 뭐 재입국되는 사건에 대해서 납북됐다, 스스로 넘어간 거다, 재입국한 거다. 또 하나는 뭐 그동안 대한민국에 온 것이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마도 이 사건을, 임지연 씨에 대한 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방송국에서 좀 출연을 해달라 섭외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임지연이 하나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갔던 그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정말 저희가 쉽게 여기에서 수다를 떨듯이 말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 방송국에서 좀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아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왜 어떻게 넘어가는지 쏙쏙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는 방송 이름을 임지연이라고 했지만 북한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당시 이름은 전혜성으로 나왔죠. 예. 너는 그때 당시에 걔가 왜 넘어간지 모르지? 모르고 그냥 이 뉴스 인터넷 뉴스랑 인터넷 그냥 그거만 보고 알고 나머지는 왜 그 사람이 직접 그 길을 왜 갔는지 그거는 모르지. 모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설 저런 설들 있었지만 그냥 추측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재입국해가지고 북한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 임지연 씨는 정확히 팩트만 얘기한다면 납치돼서 넘어갔습니다. 납치돼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지연 씨가 뭐 수입차가 있었다,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녔다, 뭐 빚이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차도 없었고요, 빚도 당시에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 걔가 정말 현유인데 대한민국에 왔어도 그 집을 뺀 이유가, 임대 아파트를 뺀 이유가 그 돈을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뺀 거예요. 임대 아파트 그래가지고. 그리고 걔가 고시원에서 살았거든. 고시원 소리는 들었어.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 고시원도 내가 데려다줘서 알아. 그때 당시에 저보고 차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걔가 북한으로 넘어가기 한 보름 전인가 저보고 어디 갔다 오면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친구를 그 집에까지, 고시원까지 데려다줬거든요. 데려다주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너는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대.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내심 사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연예인까지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쉽진 않아.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그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열심히 연기 활동도 하고 해라. 왜냐면 걔가 예술학교에 입학했었거든 당시에. 그래서 연기도 열심히 해서 해라. 탈북자라고 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겠냐. 저는 그냥 응원의 얘기만 해줬었는데, 당시 그 친구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픽업을 그 고시원까지 해줬었고, 또 하나는 3천만 원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출처가 많이 보냈어. 그 3천만 원을 북한으로 보낸 이유가 임대 아파트를 뽑아서 그 돈을 엄마가, 북한에 계시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왜냐면 당장 자기 손에는 돈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빌리긴 누가 3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임대 아파트를 뽑아서 자기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나온 돈을, 보증금을 빼서 조금 더 보태서, 그래서 이제 뭐 북한으로 보내는데, 우리 뭐 여기서 북한으로 보낸데 쉽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수수료 다 떼우고. 수수료 다 떼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다 보냈을 때 같이 중국에서부터 살았던 신랑한테 보낸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결론적으로는 신랑이 나쁜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약속을
지연이가 한국을 올 때 그 둘이서 그 중국에서 같이 살았던 그 신랑이 네가 한국 가면 나를 국제 결혼해서 나를 데려가서 비자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됐었는데 걔가 대한민국에 와서 예의치 않는 방송 활동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본인이 수준이 좀 높아간 거예요. 그래, 올라간 눈높이가. 거지, 눈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던 신랑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수준은 계속 눈높이는 올라가지. 중국에는 신랑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이서 많이 싸우긴 했었어요. 둘이서 뭐 그쪽에서 빨리 데려오라, 나를 초청해서 빨리 한국으로 가서 같이 살자 했었는데 지연이는 좀만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 했던 거야. 그러면서도 지연이는 중국으로 계속 들락날락 다녔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북한에서 많이 아프시단다. 그 전에도 신랑이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북한으로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북한에서부터 많이 아프단다. 그런 연락을 신랑이 먼저 전해준 거야.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빼서 3천만 원을 자기 갖고 있는 돈이랑 집 보증금 돈이랑 해서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신랑이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신랑이 나쁜 놈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신랑이 사실은 즉슨 엄마가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해가지고 신랑이 계속 지연이가 좀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를 국제 결혼을 안 데리고 오니까 그거를 딜리 삼아 미끼를 잡은 거야. 엄마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지금 심령으로 오셨다. 빨리 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걔가 또 중국에서부터 조금 안 좋은 활동을 하던 게 예술학교 게시판에 터졌어 먼저. 그러니까 본인은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야. 이제 좀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방송 활동도 하고 예술학교도 입학을 했고 이제서야 길이 펼치게 됐는데 앞날이 예의치 않은 그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걔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던 찰나에 북한에 계시는 엄마가 심령으로 왔다. 중국에서 사는 그 중신랑이 빨리 오라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일단은 엄마부터 가서 만나자라고 생각하고 짐을 싸가지고 심령을 갔는데 이른즉슨 그 신랑하고 북한 보위부하고 짰어. 얘를 납치하자고 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스토리를 다 그 작전을 신랑이 한 거예요. 중국에 사는 신랑이. 심양에 북한 보위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했냐면 심양에 가면은 7보선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북한 호텔이에요. 북한에서 운영하는 호텔이에요. 에어버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7보선 호텔을 그 보이스돈을 만나서 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보이스돈 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네가 유인해서 7보선 호텔까지만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걔는 엄마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한국 일은 일단 머리 아프지만 제쳐놓고 일단 중국 가서 엄마부터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지금 심양에 있는 뭐 이쪽 다른 주택에는 위험하니까 심양에 지금 호텔에 지금 모셔놓고 있다. 빨리 가자 해서 심양 호텔에 발을 딱 듣는 순간에 납치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걔가 그 이후로다 걔는 뭐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스스로 뭐 제입고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지겨웠고 사는 게 힘들었고 탈북자라서 대접도 못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살 바에는 내가 내 고향 내 족으로 배신을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내 고향 품으로 엄마 있는 품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기서 시켰겠지. 시켰지 인터뷰하면서 절대 걔는 혼자라치가 넘어갈 애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랑 얘기할 때는 정말 꿈이 컸어 걔는. 정말 꿈이 컸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걔가 어떻게 넘어갔냐면 본인이 인터뷰할 때는 해산 쪽에 있는 장백현의 그 강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갔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넘어갔냐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소꼬미장에서 갔어. 너 소꼬미장 뭔지 알아? 이거 뭐더라? 키부스할 때. 어. 키부스할 때 쓰는 거 석고미장. 그러니까 이게 그 돌처럼 굳어졌겠네. 그 침대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이게 뭐 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온몸을 석고미장하고 위에다 이불 덮어놓고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우리 북한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그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금 온몸이 다쳤다. 교통사고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키부산 상태다 이래가지고 도망 못 가게 석고미장을 해서 단동으로 넘어갔어요. 아, 굳어지게 했으니까. 단동으로 넘어갔어요. 이 얘기도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이거는 또 중국에 있는 공안한테 들었다. 공안한테. 그래서 그때 그 공안에서 그것도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듣긴 했는데 그 공안에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도 그 세관을 넘어갈 때 중국에서 북한 세관을 넘어갈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왜 니네들을 나를 넘겨주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항의를 하면은 뭐 넘겨주게 돼 있대 법적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반항을 할까봐 석고미장까지 해가지고 이불까지 씌워가지고 그렇게 넘겨보낸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진짜 정말 어린 나이에 근데 석고미장 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석고미장. 못 도망가게. 뭐 이렇게 뭐 수면제벽에 아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미치겠다. 고문을 착 해가지고 다 부었잖아. 그 인터뷰할 때는 한국에서 그 방송 활동할 땐 정말 마르고 예쁘장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예뻤었는데 그 북한에 넘어가서 인터뷰할 땐 맞아가 퉁퉁 부었잖아. 이게 몸에 슬쩍 멍도 들었어. 너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참.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아무튼 임지연 씨는 본인이 자진 입국한 게 아니라 납치당해서 전신 석고미장에서 단동 세관으로 보이부 놈들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북한 보이브는 왜 그렇게 사람을 그때 페이스북에 한참 이게 그 돌았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 와야 되는데 북한이 중국에서 잡혔잖아. 근데 사람들을 한 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송하는 게 여기 쇠뼈 여기에다가 그것도 철 있잖아. 철근 그거를 걸고 코알도 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 세워가지고 그 피 다 흘리면서 가다가 죽으면 죽고 그러니까 도망치기 못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넘겼다고 거기다 써가지고 난 그걸 보고 저기 사람이 아닌 짐승이 아무리 짐승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하지. 여기서 그걸 보고 대한민국은 짐승도 막 상상해 보니까 아무리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꼬라미 가지고 여기서는 동물도 그렇게 하는 동물 학대로 걸려. 나는 그걸 보고 차라리 북송 저렇게 하면 한국 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오다가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가면은 산다는 보장은 없지. 무조건 죽어야지. 조금 이렇게 선전용으로 그렇지. 좀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하다가 언제는 꼭 죽이니까 요즘 그쪽에 알아보니까 지연이는 없어졌대.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면 이제 안 나오지. 안 나온 지 좀 한참 됐고. 처음에 넘어갔을 때만 뭐 한복을 입혀가지고 뭐 북한식 한복을 입혀가지고 그 선전 때문에 그걸 잠시 잠깐 활용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지연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야 진짜 20몇 살이지 걔가? 나이 어리지. 20대인데 정말 어린 나이에 한창 꽃필 나이에 정말 아깝다. 꿈과 포부 정말 크게 가졌던 아이가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납치까지 돼가지고 저렇게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지금은 뭐 소식도 없는데 지연이 소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알던 애도 그 이후에 부부가, 제차 넘어갔잖아. 부부가 그건 또 자진 갑자기 입국이지. 그건 납치 아니고 갑자기 자기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해야 되나 나랑 통화를 계속 했거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게 떠가지고 한국에서 갔다고. 근데 그때 벌써 보이브에서 거기 다 나와서 기다려가지고 데려갔고 장백현에서부터 장백에서 그래서 데리고 갔고 그쪽에 가서 한쪽에 뭐 동사무소 이런 회의한데 다 다녔대. 다니다가 강의를. 다니다가 그 뭐 당에서 이렇게 뭐 집도 주고 해서 집 받았대. 집을 받고 그 안전부시원점 앞에 아파트 줬구나. 아파트 줘서 이렇게 조금 살다가 지금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없대. 또 죽였지. 죽였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써먹고는 한국 갔다 와도 이렇게 받아준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게 하고 그쪽에서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가면은 너네가 이렇게 된다 쭉 보이고 그 다음에는 선전용으로 쓰다가 그냥 죽인 거지. 걔네도 30대인데
뭐하러 가는 거야? 그냥 지연이는 납치됐다가 갔다 하고 걔네는 왜 납치 가니? 말고.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또 왜 자기 발로 거기를 가냐? 아,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가냐고. 나 정말 여기까지 죽기 살기로 왔는데 왜 가요? 그런데 보니까 둘이 또 만나 밥도 같이 먹었거든. 그렇게 너랑 하고, 같이? 그 남편도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북한에 갔다. 난 무슨 뭐 남과 아유. 북이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건 뭐 완전 무슨 뭐 통일된 것도 아니고. 통일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갔다 왔다 할 수 아유.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근데 자유 세계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세계의 세상을 못 벗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자유로운데. 완전 신세계지. 그렇지, 여기 신세계지. 북한에 비하면 완전 신세계고 다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은데. 진짜 북한에는 옆집 하나 양강도에서 함경도로 가는 것도 증명서가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여권 하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런 세계에서 살다가 북한에 다시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10번을 북송되더라도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북송 10번이 아니라 50번을 북송당해도 그 자유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미련, 그 세상을 못 잊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자유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데. 아니 한 번씩 북송되면 교화 3년 5년씩 살다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 3년 5년 얼마나 사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그 고생을 하면서도 무조건 살아서 나는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치.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뭐 언어의 통제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인데 그거를 다 묶어놓고 북한에 인터넷도 안 되잖아. 아무것도 딱 자기 나라 것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구속돼서 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일단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딱 자기 나라만 알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북한 내에서만 태어나서부터 그 속에 그 철창 속의 감옥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거의 철창 없는 감옥이에요. 일반인들이 뭐 감옥이 들어가야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 자체가 감옥이에요. 북한이라는 그 나라 거지. 자체가 거기서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태어나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법이고 그치 그게 법으로 생각하는데 중국만 넘어왔어도 그게 아니잖아요. 또 다르니까. 그렇지. 근데 중국이 있다? 한국에 넣으면은 정말 더 다르다.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사는 건데 중국에서 그 신분이 없이 숨겨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정말 자유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자유세계냐고요. 그런 이런 대한민국에 살다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숨 막히고 답답해서. 그게 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좋다는 얘기를 자다가도 헛소리라도 할까봐 조금 처음에는 선전용으로 긴장됐을 때 선전용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다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어차피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렇지. 말 한마디라도 자기가 생각지 않다가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몇 년 전에 또 부부가 재입국됐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 명 중에 이제 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갑자기 나 치킨이 북한에서? 먹고 북한에서 치킨이 먹고 싶다 이랬다고 그 옆에 누군가가 신고해가지고 이 새끼 뭐 치킨 하면서 그렇게 때렸대요. 엄청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치킨 먹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맞을 일이에요. 치킨 먹고 싶다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다는 말도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니. 치킨이라는 그것도 없는 그 나라가 한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무튼 2017년도에 임지연이는 자진 입국도 아니고 당시에 뭐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아이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납치로 인해서 그렇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탈북민들도 중국에 가서 국경 쪽에서 납치돼서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는데 좀 국경 쪽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납치되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잖아요 가면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세간에 넘어갈 때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번쯤은 외치래요. 중국 공안에서 그러더라. 그러면 못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무조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중국 공안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나중에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이 절대 되면 안 되겠지만 죽기 살기를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다시 납치돼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민이다 외쳐주세요. 그러면요, 오늘은 카페라서 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꾸 와서. 네, 카페 로고 내부, 그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쁩니다. 예쁜 도자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